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입니다. 오늘 장기금리의 상승 그리고 국제유가의 상승 속에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월마트의 주가 하락이 다우지수의 낙폭을 키웠고요. 다우지수 1.32% 하락, 나스닥도 1% 하락, S&P 500까지 0.87% 내리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약세로 마감한 간밤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 국제유가는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디데이를 경고하고 나서면서 WTI 2.7% 올랐고요. 배럴당 88달러 선에서 우리 시간 5시 기준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한편 전날 바이백 확대 발표 이후에 급락했던 장기금리는 오늘 전날 하락붐을 상당 부분 되돌렸습니다. 미국주 30년물 금리는 1.03% 오르면서 5.248%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이슈들은 어떤 게 있는지 마켓 무버 이슈로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의 약발이 하루밖에 가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장기금리가 다시 올라왔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미 재무부가 어제 10년에서 30년 구간 장기 국채에 대해서 바이백을 회당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2배 이상 확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 직후에 30년물 금리는 약 10bp 급락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루 만인 오늘 장중 10년물이 4.7%대, 30년물도 5.2%대까지 오르는 등 전날 하락붐을 상당 부분 되돌리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바이백 효과보다도 구조적인 금리 상승 압력이 더 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기금리가 재상승한 이유를 이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핵심은 미국의 재정이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40조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재정 적자도 GDP와 대비해서 약 6% 수준입니다. 감세와 국방비 확대 등으로 단기간 적자 축소에 대한 기대감은 제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재정 적자가 지속되면 정부의 자금 조달이 필요해지면서 국채 공급에 대한 부담은 지속되게 됩니다. 결국 장기채 투자자들은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이백은 수급을 일시적으로 개선할 뿐이고 국채를 계속 발행해야 하는 구조 자체는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장기금리에 대한 부담도 있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빅테크 회사채 발행과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부도 국채를 발행하고 기업도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투자자의 자금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바이백은 단기적인 금리 안정 카드고 재정과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장기 금리를 결정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부분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결국 시장 관점에서 바이백으로 장기 금리를 잠시 누르긴 했습니다만 40조 달러의 부채와 재정 적자라는 근본적인 금리 상승 요인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에 시장은 주목을 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미국이 이란에 대한 압박을 군사에서 경제 금융 영역으로 한 단계 확장했는데요. 유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시죠. 트럼프가 이코노믹 디데이를 경고했습니다.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 은행, 기업에게도 경제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예고를 한 건데요. 베센트 재무장관도 역대 가장 강력한 대이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군사 압박을 넘어서 이제는 금융과 교역망 차단으로 압박을 확대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변수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란산 원유 최대 구매국이죠. 미국이 이렇게 제3국까지 압박하고 나설 경우에 중국 등 이란산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들의 부담은 확대되고요. 이란 원유 수출 경로가 위축될 가능성에 시장은 주목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도 살펴보시죠. 아랍에미리 연합국도 이란과의 무역과 금융거래 중단을 발표했는데요. 이 아랍에미리 연합국이 이란의 주요 교역과 재수출 통로이기 때문에 이란의 경제 교역망 압박이 강화되는 분위기를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통항과 관련해서는 최근 원자재 운반선이 하루 9척 수준이기 때문에 물류 정상화도 아직 제한적이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는 예상 밖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유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재료였지만 시장은 이보다도 중동 공급 리스크를 더 가격에 크게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WTI와 브렌트유가 모두 2%대 상승하면서 3주여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시장 한 줄로 정리를 해본다면 유가 상승과 장기금리 반등이 겹치면서 증시에는 이중 부담이 된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목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최효은 앵커와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간밤 시장은 좀 업종별로 약간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러셀 2000 지수가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중소형주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그런 증시였습니다. 그렇다면 대형주부터 좀 정리를 해보고 가시죠. 엔비디아 약보합권, 마이크로소프트, 약보합권 정도겠네요. 0.65%의 하락세. 알파벳 1%대 하락세, 아마존은 2%대 하락세. 아마존은 아마 월마트의 실적 발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테슬라는 어제 급등이 나왔던 만큼 또 간밤 시장에서 1.7%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한 모습 특징입니다. 반도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브로드컴 0.43%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장 마감 이후 꽤나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브로드컴이 엔트로픽에 위해서 자금 조달을 위해서 1,000억 달러를 조달한다고 합니다. 회사채를 발행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4.7%대까지 튀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국채 금리입니다. 10년물, 30년물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 나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회사채 발행에 대한 이 소식에 좀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게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짓누르고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AI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은 여전히 돈을 조달하고 투자를 하고 반도체를 산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나오는 계약 내용 그리고 자금 조달 소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4% 가깝게 상승 탄력을 보였고요. 마블 테크놀로지도 6%대 가깝게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디바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JP모건이 3분기에 괜찮은 실적을 낼 것이다라면서 투자 의견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는 사실상 보합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그 이외 하드웨어 쪽 보시면은 샌디스크가 2%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샌디스크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보였다라는 게 특징이겠고 웨스턴 디지털도 1.5%대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그 이외에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 장비 쪽은 괜찮았습니다. 하드웨어 쪽, 그러니까 뭐 반도체를 파는 기업들, 메모리 쪽, 그리고 장비 쪽은 괜찮은데 보시다시피 어제까지 상승 탄력이 나왔던 소프트웨어 쪽이 좀 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 쪽 안 좋았습니다. JP모건 1.6%대 하락세, 뱅크 오브 아메리카 2%대 하락세, 웰스파고도 2%대, 시티뱅크도 2.4%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밤에는 또 다시 한번 헬스케어 쪽, 제약 바이오 쪽이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최근까지 상승폭을 좀 키워 나갔던 탓일까요? 특히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180% 가깝게 급등 후에 어제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왔습니다. 23%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다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머크라든지 또 모더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라는 부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고 테슬라가 로보택시 사이버캡의 시험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간밤에는 역시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출회되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주가가 4%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보호예수 물량 해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모가를 IPO 가격을 좀 밑도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 이외에 월마트 실적에 따라서 홈디포, 로우스 이런 기업들 전반적으로 하락을 보였습니다. 로우스, 홈디포는 사실 최근에 긍정적인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이래서 2%대 하락세, 그리고 TJ맥스 같은 기업들 2.6%대 하락세 나왔고요. 나이키도 작게 보이네요. 2%대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는 스페이스X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이 여파가 조금 있었는데 항공 우주 쪽, 우주항공 쪽으로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세가 아주 깊게 나왔습니다. GE 에어로스페이스 3%대 하락세, 보잉 3%대 하락세, 그리고 로키드 마틴도 3%대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엔 또 어떠한 기업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였을까요? 세 가지 특징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월마트입니다. 장 시작 전에 월마트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가이던스는 사실 전망치가 약간씩 다 달랐는데 이 전망치를 웃돈 쪽도 있었고 전망치보다 하회한 쪽도 있었습니다. 시장의 시선 약간 달랐고요. 이게 이제 월마트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미국 내에서 굉장한 유통업체입니다. 사실 미국의 1위 유통업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격화되고 있는 시기에 월마트는 제품들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유통업체입니다. 고급 브랜드라든지 고급 이미지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굉장히 서민적인 그러한 브랜드이기도 한데 월마트가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 발표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굉장히 이게 뭔가 미국 소비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감을 줄 만한 내용들이 꽤 많았습니다.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도 그렇고 월마트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EPS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이유는요. 관세 환급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월마트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관세를 환급받은 것을 다시 한번 제품 가격 인하를 위해서 쓸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월마트가 뭔가 현금이 많이 생겨서 이걸 소비자들에게 좀 내어주는 것인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약간 시장에서 우려를 했습니다.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한 상황 속에서 제품의 가격을 더 낮춘다고? 라는 의문이 생긴 겁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9%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월마트는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미국의 1등 유통업체이기도 하고요.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굉장히 잘 알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격화되는 시기에서조차도 월마트가 강력한 실적을 내지 못했다라는 시장의 약간의 실망감이 아주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9%대 하락세. 다만 디어, 미국의 대표적인 농기계 기업입니다. 이 보시다시피 농기계 이제 기업인 디어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도 좋았는데요. 이 주가가 6.9%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7% 가깝게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디어의 주가가 이렇게 탄력을 받은 이유는 디어가 지금까지 실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주가도 계속해서 우하향 흐름을 이어왔는데 디어의 CEO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적이 지금 저점으로 판단된다. 농기계 사이클이 지금 저점이다라면서 앞으로 실적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강력하게 가지고 갔습니다. 말 그대로 실적에 울고 웃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코인베이스입니다. 요즘에 좀 안 좋게 움직였던 지금까지 좀 부진했던 자산 쪽이 다시 한번 강력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의견들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간밤에 7.5%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주가는 지수는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클래리티 법안의 의회 통과를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클래리티 법은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에 요 정책으로 내놓았던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이러한 기대가 좀 희미해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 들어 다시 한번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보시다시피 코인베이스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였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겁니다. 이번 바이백이 채권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간밤 시장이 내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뭐가 바뀌었을까요? 단기적으로 미국에선 지금 국채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바이백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건 없습니다. 저희가 어제 또 마켓 시그널에서 전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재무부나 행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AI 기업들이 투자금을 확대하는 부분들, 그리고 유가가 상승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들, 그리고 미국의 이제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는 부담이 되고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꺼질 이슈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또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